어떤 사람은 소다 먹으면 좋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금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구연산을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식초를 먹어야 된다. 이러는데, 저랑 좀 통하셨네요.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해 놓으셨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 베이킹 소다의 효능에 대해서 만병통치약처럼 나오던데요. 일상생활에서 복용해도 될까요? 저는 탄산수를 좋아해서 가끔 베이킹 소다에 구연산을 섞어서 탄산수를 만들어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만성 변비도 있어서 겸사겸사. 근데 이 베이킹 소다가 우리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몸이 베이킹 소다가 HCO3- H 중탄산이거든요. 중탄산이면은 수소하고 탄소하고 산소로 만들어져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예.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물질이 어디서 12지장에서 만들어져요. 위에서는 위산을 만들어요. 위산은 HCl, 염산이라고 하죠. 이춘자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위에서는 위산이 만들어지고 12지장에서는 중탄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굳이 베이킹소다를 먹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물하고 소금을 잘 먹으면 12지장에서 우리가 먹은 물 H, 그리고 우리가 그 탄소는 탄소는 우리 몸에 허벌나게 많아요. 탄소는 이산화탄소도 CO2니까. 그래서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하거든요. 중탄산 나트륨. 이거를 우리가 먹은 소금, 우리가 먹은 물, 또 이산화탄소 또는 탄수화물, 요 탄소를 가지고 12지장에서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베이킹 소다를 드실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건 소금이에요. 소금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 다 만들어요. 구연산도 사람들이 먹는 이유가 저산증 환자들이 구연산을 먹는 거거든요. 염산이, 위산이 부족하니까, 염산이 있어야 고기 같은 게 이렇게 다 분해가 되잖아요. 단백질이 분해가 되려면 위산이 있어야 되는데, 저산증, 몸에 혈액이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염산을 못 만들어내요. 위산을. 그러면 소화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밖에서 구연산을 차용을 해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보은님. 함소연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는 중탄산이나 베이킹소다나 구연산을 드실 게 아니라 소금을 드시는 거죠. 적절한 소금을 드시면 우리 몸이 다 합성해요. 윌리엄 테드님 대답이 됐나 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에 충실하면은 격가지들이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이제 소화제도 없고 이럴 때 베이킹 소다, 뭐 구연산 이런 거 활용해서 많이 드셨었죠. 네. 소금이 그죠? 우리 몸 그거 아세요? 그 약 있잖아요. 약국에서 파는 약이든 병원에서 처방해서 파는 약이든 약이라는 것은 다 짝퉁이에요, 짝퉁. 원래는 우리 몸에서 다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내 몸이 부족하니까 밖에서 합성을 해서 약으로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만들어내는 것은 진품, 약은 다 짝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마약 있죠, 마약. 마약을 몰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약을 만들어내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마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엔돌핀이에요. 엔돌핀. 엔도. 안에서 만든다. 엔도 플러스 모르핀 해가지고 엔돌핀이에요. 그러니까 마약도 사실은 짝퉁이에요. 진짜 마약은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믿어야 돼요. 어머, 계속 감탄해 주시니까 제가 신났네. 네. 노정수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 몸이 할 일이 진짜 많잖아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들이 유기적으로 뭔가를 계속 합성하고 분해하고 막 바쁘다 보니까 밖에서 뭔가 해 주잖아요. 그러면 뇌가 금방 적응을 해 가지고 그걸 안 만들으려고 해요. 그게 인제 이 항상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제 우리 몸의 성질인데 무슨 얘기냐면 약으로 자꾸 밖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밖에서 자꾸 공급을 하다 보면 몸이 안 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며칠만 밥을 안 하면 배달의 민족에서 밥을 시켜 먹으면 밥 하기가 싫어요 근데. 근데 시켜 먹는 게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금방 적응해 버리는 거죠. 근데 배달의 민족을 딱 끊고 밥을 계속 하게 되면 또 인제 배달의 민족의 이렇게 배달 음식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루틴하게 습관을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음 약도 마찬가지예요. 약도 계속 먹다 보면 몸이 게을러져 버려서 그 물질을 안 만드니까 약을 자꾸 줄여 가야죠. 음. 네. 노정수님 저는 하고 끊었어요. 음. 소개해 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 그 베이킹 소다, 식초, 구연산, 소금 이게 어떤 차이냐고 물어봤는데 식초를 먹으면 몸이 알칼리화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 근데 식초 자체는 또 산성이란 말이에요. 되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왜 산성인 물질이 몸속에 가서 알칼리성으로 변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우리 몸이 대사라는 걸 하셔 그래요. 대사. 그러니까 몸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사실 우리 몸은 뭐 우리가 산성 음식을 먹든지 알칼리성 음식을 먹든지 뭘 먹든지 죽기 전까지는 혈액은 항상 알칼리성입니다. pH 7.2. 이 pH 7.2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무조건 7.1을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콜라 같은 게 산성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음. 콜라 같은 것을 자꾸 먹게 되면 몸이 자꾸 산성화되니까 우리 몸이 7.2 알칼리 7.2가 알칼리 이 약 알칼리성이거든요. 7.2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뼈에서 칼슘을 빼요. 칼슘이 나와서 콜라의 산성을 중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콜라를 자꾸 마시게 되면 몸이 산성화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콜라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온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콜라를 아무리 먹어도 내 몸은 산성은 안 돼요. 알칼리성인 거지. 내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식초가 몸속에 들어오면 이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미네랄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식초가 알칼리성 물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점심에 좀 과식을 해 가지고 소화가 안 되길래 식초 소화가 좀 되게 먹었어요. 약국에 소화제 파는데도 식초를 따라서 먹었답니다. 네. 50대 후반인데 완경이 되면서 갱년기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주위에서 염소를 먹으라고 하는데 염소 내린 걸 먹어도 괜찮을지 손발이 찹니다. 자 저는 그 흑염소를 그렇게 권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갱년기 강의를 많이 하는데 갱년기는 100% 고갈이거든요. 고갈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유전자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혈액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엔진 같은 거죠. 강호동 같은 사람은 엔진이 좀 큰 거고 김국진 같은 사람은 엔진이 좀 작은 건데 어쨌든 우리가 한 60년 완경할 때까지 '이 정도의 엔진을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유전자가 이렇게 설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완경 때쯤 탁 떨어진단 말이에요. 혈액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근데 미리미리 혈액을 채운 사람은 유전자가 더 이상 혈액을 못 만들어 주더라도 미리미리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남겨 놨어도 다 써 버리면은 나중에 어 가난뱅이가 되지만 부모님의 유산을 잘 관리한 사람은 계속 더 부자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함부로 혈액을 흥청망청 써 버리면 완경 즈음에 혈액이 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을 채워주는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주위에서 권하잖아요. 근데 흑염소도 대표적인 단백질 음식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권하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지금 손발이 차다 그랬잖아요. 흑염소는 근데 생긴 모양이 뭐냐면 뿔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의 방향성도 되게 중요해요. 혈액의 방향성.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순환 시스템이거든요. 순환을 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혈액이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흑염소는 혈액을 좀 위쪽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흑염소를 장복하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아요. 흑염소를 장복하게 되면 위쪽으로 열이 좀 몰려요. 혈액이. 그러면 손발은 더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저는 흑염소를 그렇게 왜냐면 지금 현재 시대가 워낙 덥잖아요. 온난화 현상 때문에 되게 더워서 그 흑염소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시대보다 옛날 시대 초가집 살 때 그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장복하는 거는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항생제 내성을 없애주는 약은 없을까요? 지구에 인간만 살고 싶으세요? 이 지구에는 모든 생명체가 사는데 생명은 끊임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해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체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균도 생명체고 우리도 생명체예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도 이미 우리에게 협업을 하고 있는 균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균들도 우리도 다 사는 게 목표예요. 생존이 매우 중요한데 이 세균들 입장에서 보면은 항생제를 자꾸 죽여? 그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진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생제의 내성을 없애주는 약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계속 나오잖아요. 모든 생명은 자체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우리 인간도 진화했기 때문에 이 몇 억만 년의 그 세월을 동안 이렇게 강한 유전자만이 지금 살아남아서 우리 이렇게 운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약사님께서 전에 영상에서 세포 속 수분을 겉과 속은 칼륨과 나트륨이 수분을 잡아준다는 말씀이 엄청 팩트였어요. 생리학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칼륨은 부족 현상이 없는데 소금은 온리 소금으로만 섭취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소금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뭐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잖아요. 물질이 지금은 돈이 화폐지만 옛날에는 소금의 금자 화폐처럼 쓰였잖아요. 소금. 그래서 아주 귀했죠. 소금이. 소금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탄광에 갇히거나 건물 밑에 고립되더라도 자신의 오줌을 먹은 사람은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그 오줌 속에 소금이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단식을 한다고 할 때도 그 밥도 안 먹고 다 안 먹어도 물하고 소금은 먹어요. 그러니까 밥은 안 먹어도 뭐 한 달 정도 견딜 수 있지만 소금은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한 번 생긴 항생제 내성은 영원히 안 없어요. 그러진 않겠죠.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이 있으니까 그 세균하고 공존을 하려고 하면 굳이 그 세균하고 이기려고 하니까 이런 내성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몸이 60조 개의 세포인데 60조 개보다 더 많은 100조 개 이상의 미생물들이 우리 몸하고 같이 공존을 MOU를 갖고 서로 이렇게 필요한 물질들을 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세균들하고 싸울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식초 드시나요? 식초 선물 들어온 거. 선물 들어온 식초 있어서 타서 마셨어요. 차갑게 해 가지고. 정주환 선생님 안녕하세요. 샛별님도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새콤한 걸 좋아했어요. 그래 가지고 막 담은 김치보다 막 2년 된 김장김치 이런 걸 좋아했어요. 아마도 제 몸이 약했기 때문에 식초를 몸에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식초를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았으니까 새콤한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도 잘 되고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걸 보면은 내 몸이 원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흑염소 먹고 살쪘어요. 살찔 수 있죠. 동물성 식품이니까. 항생제 내성도 전염이 되어질까요? 항생제 내성이 없는 사람도 항생제 내성이 생긴 사람, 그러진 않죠. 항생제 내성이 전염되진 않아요. 식초 먹는 방법이요? 저는 일단 새콤한 걸 좋아하고요. 이렇게 뭐 커피 마시듯이 물에다 타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먹지는 않아요. 오늘 좀 과식을 해 가지고 먹었지. 아유, 호주에서도 왔네요. 안녕, 나순경 님. 얼마 전 국가 검진에서 고지혈증 의심이 됐어요. 총 콜레스테롤 200 미만이 정상 범주라면 저는 230이 나왔어요. 먹고 있는 약은 없고 갑상선의 모양이 안 예쁜 혹이 있어서 추적 관찰은 하고 있는데 2달 전부터는 특별한 일하지 않아도 피곤하기만 해요. 혹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하고 갑상선하고 다 상관이 있죠. 우리가 젊어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콜레스테롤이 오르질 않아요. 근데 지금 콜레스테롤을 오늘도 제가 환자분하고 상담하면서 이해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살리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막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나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이유냐면 몸을 살리려고 일어나요. 몸을 살리려고 일어나요. 자, 그럼 콜레스테롤이 나이 먹어서 왜 생길까요? 콜레스테롤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지금처럼 뭐 약국이 흔하지도 않고 이런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30-40 년만 돼도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생기면 옛날 어른들은 뭐 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흐르는 물에 딱 씻고 뭐 쑥이나 뜯어서 바르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도 딱지가 앉았어요. 그리고 딱지가 떨어지면 새살이 올랐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스스로 알아서 지혈을 시키고 딱지를 만들고 딱지가 이제 상처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새살이 올라오면 딱지는 알아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콜레스테롤은 이 딱지 같은 물질이에요, 딱지. 그러니까 혈관 안에 상처가 생겼을 때 이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나오는 거예요. 몸이 필요하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많아졌다 이거는 '혈관에 상처가 많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처가 많으니까 내 몸이 그 상처를 막으려고, 아니면 피가 새잖아요. 혈액이 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가서 그 상처를 막는 거예요. 다만 딱지가 너무 많으니까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더라. 그래서 인제 의학에서 그렇게 알아낸 거죠. 혈관이 막혀 있는 사람들을 가서 추적 관찰을 해 보니까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많더라.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을 없애야겠다. 그러면 혈관이 안 막히지 않겠느냐 이러는데요. 사실은 혈관 막힘 이전에 혈관 손상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혈관 손상이 왜 일어나냐? 그건 100% 노화예요, 노화. 노화는 인간의 운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약을 먹으려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항노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혈관 손상을 막을 것인가? 요것이 사실은 저는 근본적인 고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 고지혈증 약이라는 게 사실 부작용이 많이 보고가 돼 있어요. 뭐 고지혈증 약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부작용이 없는 약은 허가를 못 받아요. 전문의약품은 다 부작용이 있어야 전문의약품이에요. 근데 고지혈증 약이 전문이에요, 일반이에요, 식품이에요? 전문의약품이잖아요. 전문의약품은 왜 전문의약품이냐?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이에요. 그쵸? 그런데 왜 그러면은 부작용이 많은 약을 의사들이 처방을 낼까요?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니, 콜레스테롤로 혈관이 막혀서 죽는 거보다는 낫잖아요. 고지혈증 약 먹어서. 안 죽는 게 낫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삶의 질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삶의 질을 따지니까 이런 방송을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고지혈증 말고도 더 나를 항노화, 더 젊게 하고 이 부작용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더 물질은 없을까라고 해서 인제 저 같은 사람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복구하고 혈액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그런 영양제를 소개를 해 드려요. 실제로 오늘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고맙다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했던 게 항산화 기름, 세포막을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기름, 세포의 찌꺼기를 녹여주는 나토키나제, 뭐 이런 녹여주는 약, 그리고 산화질소 제품, 혈관의 수축과 이완, 이 세 가지를 복합 처방을 해서 드시라고 했어요. 고지혈증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3개월인가 6개월 드시고 고지혈증 수치가 아까 저분처럼 230이 넘었었는데 200 이하로 내려갔다고, 너무 고맙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한 보람이 있는 거죠. 물론 전문의약품인 고지혈증 약은 나라에서 보험을 해주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근데 식품은 좀 가격이 비싸기는 해요. 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100% 자부담이니까. 근데 대안이 있으면 이럴 때 쓰려고 버는 게 돈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안전한 식품으로, 그리고 훨씬 젊어져요. 혈관이 깨끗해지면 이 모세혈관까지 쫙쫙 혈액이 잘 가니까 세포 이용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피곤도 훨씬 덜하고 젊어지니까 그런 대안도 알려드리는 거죠. 잠깐만요. 한 가지 질문 가지고 너무 오래 해버렸네요. 식후에 졸음이 심각하다. 식후에 졸음이 심각한 거는요, 이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혈액이 위로 다 몰렸기 때문에 뇌로 갈 혈액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혈액을 채워주는, 충분히 저도 어렸을 때 엄청 졸렸거든요. 여기 제 친구도 고등학교 동창도 들어와 있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그렇게 맨날 조냐?" 그러면서 "밤에 집에 가서 밤을 새냐?" 그랬는데 저는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잤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몰랐죠. 내가 왜 이렇게 잠이 많은지. 그래서 저는 맨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나. 나는 잠충이다.' 막 이러면서 '나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막 자학을 했단 말이에요. 약사가 돼서 아는 거죠. 제가 혈허 환자세요. 지나친 저염식에 고기도 안 좋아하고 혈액에 소금이나 아미노산이 있어야 핑핑 가는데, 근데 여고생이 고기도 안 먹지 소금도 안 먹지. 어? 그러니까 인제 제가 좋아한 게 뭐였냐면 빵이었어요, 빵. 그래서 별명이 빵순이였다니까요. 공부는 해야 되니까 당이 필요하니까 맨날 단 것만 보면 막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단 것도 많이 줄고 이제 나이에 비해서 쪼끔 에너제틱한 편이죠. 왜냐하면 몸의 균형을 찾고 혈액을 많이 채워주고 하니까 이제 갱년기 증상도 많이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식후에 졸음이 심각한 거는 혈허의 관점에서, 혈액이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면증 전 단계.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도, 저도 제가 기면증인 줄 알았다니까요. 머리만 대면 자니까. 지금도 그러긴 해요. 제가 이렇게 이동이 많잖아요. 막 서울도 갔다 부산도 갔다 일주일에 몇 번씩 KTX를 제 자가용처럼 타고 다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안 아픈 이유는 이 머리만 대면 자는 저도 약간 기면증 전 단계인가? 그래서 한번 샛별님은 혈허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고 고거를 좀 혈액을 채우면 많이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약사님은 어떤 소금을 드시나요? 저는 인제 너무 짜지 않은 소금을 먹고요. 아무래도 제가 제품을 취급하는 사람이니까 환자들에게 권하는 제품을 쓰죠. 음식으로 쓰는 제품은 미네랄 소금을 쓰고, 그리고 출근하면은 머그컵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채워서 먹거든요. 헤엄이라는 자연치유 제품, 아사이베리 들어간 그 제품 소금차를 먹어요. 커피 대신에 소금차를 먹으려고 하고 오늘 영상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거 끝나고 이렇게 업로드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약사님은 맑은 국물을 먹으라고 했는데 매일 먹어야 하나요? 소금이라면 천일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어떤 소금이든 상관이 없어요. 천일염이면 좋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말만 주부지 주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방이 많고 방송하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밥을 제대로 못 먹죠. 그리고 혈액 소모량이 엄청 많아요. 방송 생방송 같은 거 들어가면은 새벽 집에서 4시 반에 나가요. 그래 가지고 리허설 끝나고 생방송 마치고 뭐 이렇게 혈액 소모량이 엄청 많잖아요. 밥도 못 먹고 가고. 이 생방송 때 식사하고 가면 더부룩해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소금차 따뜻하게 타 가지고 가서 마시는 거죠. 그래서 소금차는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천일염이면 좋고요. 저는 인제 제가 파는 제품이 있으니까 해염이라고 해서 그거 먹는다고 말씀드렸고, 어 맑은 국은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70%가 물이기 때문에 맑은 국물을 매일 먹는 게 좋죠. 매일 또 소변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소금을 안 먹어 주잖아요. 그러면 신장 있죠, 콩팥. 콩팥에서 소금을 재흡수하느라고 에너지를 엄청 써요. 그럼 피곤한 거예요. 저염식하는 사람들은 에너지 누수가 너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터가 돌고 있다니까요, 소금 재흡수하느라고. 그러면 정말 보일러 헛도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소금을 드셔 주시는 게 현명해요. 아 선생님 오늘 11시에 시간을 독점, 너무 선생님 너무 이렇게 과찬을 해 주셔서 제가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 약사님 덕분에 불면증을 고쳤어요. 다행입니다. 이 불면증 환자들에게도 저는 처음부터 소금.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잖아요. 세포에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물 부족 자체가, 왜냐면 세포는 물에 둥둥 떠 있어야 돼요, 세포 자체가. 특히 뇌는요. 뇌 척수액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뇌 척수액이 흐르고 있어야 뇌가 청소가 돼요. 근데 뇌 척수액이 바짝 말라 버리잖아요. 그러면 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몸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 뇌인데 청소할 물이 없어 봐요. 그러면 뇌세포가 손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뇌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은 뭐냐면 119 구급차 같은 거예요. 물이 없을 때, 불이 났을 때 119 구급차가 와 가지고 물을, 소방차죠. 소방차가 와 가지고 물을 막 뿌려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스타민은 우리 몸이 위급 상황일 때 나와요. 근데 뇌의 위급 상황이 뭐냐면 물이 없을 때도 위급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탈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탈수이면은 뇌 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뇌가 탈수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는 것보다는 히스타민이 나와서 뇌를 살리는 게 낫잖아요. 다만 히스타민이 많이 나오면 이게 위급 상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집에 불이 나 가지고 소방차 119 막 왔는데 자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뇌도 똑같아요. 뇌에 히스타민이 많다, 구급차, 소방차가 많다,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여러분들 콧물약 드시면은, 콧물약이 항히스타민제라고 들어보셨죠? 콧물약 먹으면 졸리잖아요. 콧물약이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약을 먹으면 졸려요. 그래서 수면 유도제, 약국에서 파는 수면 유도제가, 잠 못 잘 때 약국 가서 수면 유도제 주세요 하잖아요. 그게 항히스타민제예요. 그러니까 히스타민을 억제하면 잠이 오는 거죠. 근데 더 근본적인 거는 히스타민이 안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히스타민이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빨리 교정할 수 있는 게 바로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물을 안 먹어도 히스타민이 나오고, 염증이 생겨도 히스타민이 나오고, 뭐 이렇게 히스타민은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이 나도 나오고, 싸움이 나도 나오고, 뭐 술을 먹어도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급차가, 우리 구급차 상상을 해 보세요. 사람이 쓰러져도 오고 불이 나도 오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불면 환자들에게 소금부터 권해요. 왜냐, 소금이라고 쓰고 물이라고 읽어야 돼요. 왜냐면은 소금이 없으면 물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빠져나가 버리니까. 먹어봤자 그냥 다 새버려요. 근데 소금이 있어야 삼투압에 의해서 뇌까지 물이 전달되니까. 그래서 소금차만 드셔도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이 많은데, 물론 소금차 먹는다고 다 자는 건 아니에요. 일단
그거를 기본으로 해 놓고 이게 안 들어? 그러면 다른 것도 찾아보는 거죠. 몸을 살리려고 일어난다는 말씀 들을수록 네, 맞아요. 저도 되게 감동받았어요. 몸을 공부하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려고 일어났구나. 결국에는 균형이구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균형을 잡으려고 이런 물질들이 나오는 거니까 일어났다고 막 귀찮아하고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왜 일어났는가를 잘 살펴보는 게 치유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자들에게 그런 걸 이해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선생님 너무 어리세요. 방송에서 본 것보다 훨씬 짜갈짜갈 이거 보톡스 맞아야 되는데 그냥 살려고요." 그러게 약사님 오늘 이거 앞머리 내렸더니 좀 나은가 보죠. 근데 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저 만족도가 높아요, 삶의 만족도가. 왜냐하면 더 건강해졌어요. 어렸을 때는 저도 아토피도 심했고 비염도 되게 심했어요. 만성 피로도 심하고 잠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 몸을 알면서 균형을 찾아가면서 제가 지금 50이 훌쩍 넘었잖아요. 인제 33에서 인제 5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젊었을 때보다 에너지가 안 딸리고 별로 잘 안 아프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제가 좀 감사하게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억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난 뒤 등이 뜨겁고 혀가 따갑고 타는 것 같습니다. 신경과관이 교감신경 항진이라고 하는데 좋은 약이 있을까요? 1 년이 됐는데도 계속 등이 뜨겁고 낫지를 않습니다. 그냥 모든 거를 코로나 백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등이 뜨겁 뜨겁고 따가워야만 될까? 아까 말했죠.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생존 때문이라고. 등이 따갑다, 혀가 따갑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 열을 빼는 거예요. 우리 몸은 36.5 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게 생존이에요, 생존. 36.5 도에서 벗어나면 죽어요, 우리는. 그쵸? 36.5도 넘어서 40 도가 돼도 고열로 죽고 36.5도 이하로 하면 저체온으로 죽어요. 추운 겨울날 산에 가서 얼어 죽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열로 죽는 거 다 똑같아요. 온도 조절이 안 되면 인간은 죽어요. 그래서 몸에 열이 있잖아요. 무조건 빼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몸에 열을 뺄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몸에 열을 못 빼는 사람은 죽어요. 왜? 우리가 고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익어버려요. 우리가 고기 덩어리잖아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처럼. 우리는 사람고기. 사람고기. 사람고기 어때요? 불에 닿으면 익어버려요. 다시 원상복귀 돼요? 소고기 익은 거 다시 생살로 만들 수 있어요? 안 돼요. 마찬가지. 그래서 몸에서 열이 나니까 등이 따가운 거예요. 자, 근데 코로나 백신을 맞고 왜 등이 따갑고 혀가 따갑냐? 백신이 뭐예요? 균의 일부를 몸에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세포 훈련을 시키는 건데 이때 과민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몸속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백신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백신은 우리가 처음 들어오는 거는 부작용이 많이 보고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몸속에서 이 백신을 받아들이느라고 안절부절하면서 그럼 뭐예요?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바로 교감신경 항진이란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교감신경 항진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집에 모르는 사람 원치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나가질 않는 거죠. 백신은 맞고 나갔겠지만 우리 면역 세포들이 그거하고 계속 적응하느라고 계속 예민해져 있으니까 열이 나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다, 열 받는다. 근데 만약에 아름다운 하늘님께서 혈액까지 부족하다면 내 몸에 물까지 부족하다면 불을 끄는 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하늘님 몸에 수분부터 채우세요. 소금부터 채우셔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소금만이 아니에요. 혈액을 채우는 거는 소금이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결핍이 돼 있으니까 너무 오해를 많이 해서 제가 소금을 말하는 거지
소금뿐만이 아니라 아미노산, 소금이에요.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 그리고 철분, 조혈제, 요런 것들 채워주셔서 혈액이 많아지면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면역세포도 혈액을 먹고 일을 하기 때문에 혈액이 없으면 면역세포도 제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뭘 잘 모르겠으면 혈액부터 채우세요. 혀가 따갑다? 몸에서 불이 났으니까 그 불을 끄려고 혀로 나오니까 따가운 거예요. 아름다운 하느님 1년 동안이나 너무 고생하셨네요. 제가 진즉에 유튜브 라이브를 열었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래서 불을 서서히 끄는 겁니다. 몇 살이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균형을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샛별님, 87세 할머니가 단기 기억 상실과 경도 인지 장애, 해마와 축두엽의 위축인데 치매가 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마와 축두엽의 위축이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뇌가 위축됐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 척수액을 늘려야 돼요. 생명의 기본은 물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사실을 망각을 하는데요. 꽃을 살리려고 해도 물이 필요하고요. 농사를 지려고 해도 물이 필요하고, 밥을 하려고 해도 물이 필요하고, 빨래를 하려고 해도 물이 필요해요. 심지어 목욕을 하려고 해도 물이 필요하죠. 물이 없으면 생명은 살 수가 없어요. 지구가 왜 생명이 많아요? 물이 있어서 그래요. 물이.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도 역시 체액을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뇌세포가 신경세포잖아요. 뇌는 신경 다발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가 손상되지 않게 신경 영양제들 챙겨드리고, 아주 머리카락보다도 미세한 혈관 덩어리들이 뇌에는 막 뭉쳐있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영양제로 모세혈관 뚫어주시고, 활성산소 없애주시고, 물 채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치매가 오지 않으실 거예요. 어쩌면 77세로 더 젊어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들에게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가 50살인데 20살까지 되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최대한 뽑았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50살인데 40살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포를 잘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60살 때 딱 나눠져요. 60살에 관리 안 한 사람은 70살 같고 관리한 사람은 50살 같아. 그래서 60살 동창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왜 어른한테 반말하냐. 50살이 70살한테 반말하는 줄 알아요. 그게 관리의 차이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87세인데 이렇게 영양소 공급 제대로 해주시고 하면 77살로 젊어질 수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화유다. 전화유. 좋은 손녀 때문에 할머니가 그리고 요즘 77세는 언니예요, 언니. 옛날 80하고는 정말 차원이 틀리죠. 방송 보시는 분들 어쩌실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들 재수 없으면 150살까지 살아요. 살고 싶지 않더라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살면 요양원에서 50년이에요. 요양원에서 50년. 끔찍하잖아요. 지금부터 몸을 공부하고 마음을 공부해서 균형을 잡아서 우리의 생명력을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럼 혈액 공급에 도움되는 영양제는 뭘 먹으면 될까요? 일단 저는 여자들은 무조건 조혈제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은 왜냐면 생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일주일 하잖아요. 물론 3일 하고 3일이 이제 적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제 사실 생리 특집으로도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생리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정말 여자들은 생리를 잘해야 돼요. 생리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 원인이 생리를 못하는 거에 있는데 다른 거에서 막 찾으니까 헛돈만 쓰고 막 그러는데, 여성들은 만약에 질문하신 분이 혈액 공급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뭘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미네랄, 소금이고요. 두 번째는 조혈제, 적혈구를 만들어주는 철분이죠. 세 번째는 아미노산.
이게 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맞는 수액제들입니다. 수액이 다 소금물,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미리 음식에서 섭취를 하시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영양제 자꾸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건 투사잖아요. 내 투사. 제 삶이 그래요. 제가 그렇게 밥상을 3끼를 정성껏 못 차려요. 뭐 저랑 아시는 분은 저랑 좀 지인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제가 보이시하고 살림을 잘 못해요. 음식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빨리 치우고 책 읽자.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책 좋아하고 수다 떠는 거 좋아했지 막 손으로 막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지금도 누가 밥 사준다고 하면 좋지 밥 해 달라고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어쨌든 건강하고 싶은 욕구는 있으니까 제가 좋은 제품을 먹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맛있는 거는 사 주고 "니들이 컸으니까 인제 요리에 취미를 좀 갖지 않을래?" 막 이러고 영양제 맨날 택배로 싸서 보내고. 나쁜 엄마. 근데 인제 뭐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다 잘합니까?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낮추는 약만 생각했는데 혈관의 노화를 막는 약을 먹는 게 예 뭐 약을 먹어라 이거보다 관점 전환이 알아야 뭘 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끊임없이 되풀이 되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리고 내 몸인데 누가 책임져 주지도 않고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낮추려고 할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왜 생겼는가?' 혈관의 노화를 막으면 콜레스테롤이 근데 사실 혈관의 노화뿐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또 뭐하고 연결이 돼 있냐면 호르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완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재고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완경이 되면 누구나 콜레스테롤이 치솟냐? 그건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완경은 아니에요. 아직은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건강검진 해도 콜레스테롤이 안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근데 인제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20 대보다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콜레스테롤이 튀지 않는 이유는 저의 부신이 건강해서예요. 부신에서도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부신도 콜레스테롤 원료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부신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있으면 20 대처럼 왕성한 여성 호르몬은 아니지만 여성성을 잃지 않을 정도의 호르몬은 나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신이 약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부신. 예. 부신이 약해지는 것이 아까 갑상선하고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콜레스테롤하고 갑상선도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어느 날 40대 이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나의 혈관 건강도 보고 내 호르몬도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호르몬의 균형, 혈관의 노화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서 콜레스테롤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은 거죠.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무리해서 일을 해서인지 부종도 생기고 얼마 전에는 자다 보면 팔이 저리고 손이 붓더라고요. 그런데 오른쪽 손만 부어요. 양쪽이 아니고 왜 한 손만 붓는 걸까요? 림프가 막혀서 그럴 겁니다. 림프 순환이 안 돼서. 사실 혈액 순환이 안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혈액은 순환되게 설계가 돼 있어요, 우리 몸이. 심장에서 계속 펌핑을 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다시 돌아오게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우린 죽어요. 막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림프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액은 상수도, 수돗물이고요. 림프는 하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혈액은 심장에 의해서 계속 돌고 있지만 림프는 근육의 힘으로 돌아요. 근육. 그래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해야만 림프가 돌아요. 근데 이분이 하루 종일 서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서 있기 때문에 근육이 멈춰 있잖아요. 계속 하중을 받고 있으니까 림프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만 붓는다? 또 오른쪽만 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면 왼쪽은 심장에 영향을 받아요. 심장이 펌핑 능력이 있으면 왼쪽이 잘 안 부어요. 근데 오른쪽은 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간에서 담즙 분비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있거나 이 스트레스가 있거나 또는 뭐 많이 먹거나 어쨌든 찌꺼기를 걸러주는 게 간이잖아요. 근데 림프도 간 이렇게 간 림프 들어보셨죠?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아마도 림프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할 때도 서서 일하면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해주시고 마사지도 해주시고 림프 순환이 되는 영양제도 좀 드시고 해주셔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김보은님이시죠? 여성인 것 같아요. 이름상. 여자들은요. 이 림프 순환이 안 되면 그게 유방암으로 돼요. 여기 있죠. 여기 이 림프절에 이 순환이 안 되면 그게 유방암의 원인이 많이 되고요. 유방암이 림프로 전이가 많이 되고 실제로 유방암 수술할 때 림프 절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유방암 수술하시고 림프 마사지 훈련도 받고 그러니까 아프고 난 다음에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림프 순환을 공부를 하셔서 보은씨 림프 순환에 대해서 좀 요즘은 자료가 많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네. 약사님 하나 아닌 둘 소금차 네. 꼭 보신다고 네 소금 영상 오늘 올릴게요. 노정수님께서 먹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약사님 그럼 갱년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무엇을 먹으면 혈액을 채우세요. 무조건. 갱년기는 그냥 재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돈이 톡 떨어진 거예요. 다시 채워야 돼요. 혈액을 채워야 돼요. 혈액이 근본이에요.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음식을 먹고 살지만 세포는 혈액을 먹고 살아요. 세포들이 혈액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 탈모, 질, 위축, 우울, 불면 다 오거든요. 혈액부터 채우는 게 좋아요. 승승장군님, 선생님 엄청 도움이 되었어요. 넘넘 감사드리오니 땅따라당당 보람 있네요. 아니 저는 이런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약국에서 1대1 상담을 하는데 한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하나 오늘 몇 분 들어오셨나? 45분 들어오셨는데 45번 똑같잖아요. 어차피 아마 저랑 상담하셨던 환자분들도 들어오셨을 텐데 1대1을 했던 얘기 지금 제가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을 거예요.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어차피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놓고 하면 더 좋은 일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좀 친구분들 많이 데리고 들어오세요. 공부 제가 이제 그 후배들 데리고 같이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우리 그 모토가 그거예요.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근데 사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서 제 공부가 더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모르는 것도 여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극이 되어서 제가 또 찾아봐서 다음에 알려드리기도 하니까 그냥 막 아무 말 대잔치 하겠습니다.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영양제를 안 먹는 게 좋다는데 혹시 신장이 조금이나마 좋아질 수 있는 영양제는 없나? 왜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혈관 영양제 드셔야 돼요. 신장은 사구체라고요. 사구체. 실이 공처럼 모여있는 체다. 이러거든요. 이 엄청나게 그 작은 혈관이 공처럼 뭉쳐있는데 이 사구체가 염증이 생기거나 사구체가 막히면 신장이 안 좋아지는 거라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투석으로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신사구체의 염증을 없애는 항산화제 또 신사구체의 그 미세 혈관을 이게 신장이 나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는 혈관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당뇨에 있어서 뭐 대사증후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혈관이라고. 혈관이 모든 걸 다 해요. 길이 없으면 맹지예요. 우리가 땅을 사도. 땅을 샀는데 길 없는 땅을 사면 가치가 없어요. 신장은 그야말로 혈관 덩어리니까 미세 혈관을 뚫어주는 혈관 영양제를
신장이 나쁘기 때문에 못 먹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루에 3알을 먹는다면 신장이 나쁜 사람들은 하루에 반알을 먹는 거예요. 남들보다 적게 먹는 거예요. 신장이 나쁘면 밥 안 먹어요? 아니잖아요. 신장이 나빠도 밥 드시는데 매운 것도 좀 덜 자극적인 거 안 드시고 술 안 드시고 이렇게 조심하듯이 영양제도 용량을 적게 해 가지고 아기 다루듯이 드시면 되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신장을 살릴 수 있는 영양제를 드셔서 투석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식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지락을 먹으면 혈액에 좋다고 약사님이 말해서 냉동실에 넣고 그때그때 간단 저는 막상 안 하는데 저는 막 이렇게 말 많이 하고 막 방송 갔다 오고 강의 갔다 오면 피곤해 가지고 이러고 그냥 영양제만 막 따먹는데. 김점주님, 목사님 들어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점주 목사님은 저하고 아주 오랜 인연이 된 환자분이신데요.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이 편찮으실 때마다 저에게 상의를 하시면 저도 이제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면 목사님이 또 좋아지세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좋은 그 관계가 됐죠. 근데 오늘 또 들어와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이혜진님 축하해요. 지향TV 오픈.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혜진 씨죠? 박 실장님도 들어오셨네요. 우리 약국에 전화를 하시면 실장님들이 계신데 박현희 실장님은 저하고 11년째 저의 아바타. 가끔은 사람들이 제가 바쁘다고 하면 박 실장님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실장님이 또 제 곁에 있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게 저를 지지해 주고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리즈 리치님, 탄산수를 좋아해서 물보다 많이 더 마시는 것 같아요. 칼로리는 0인데 탄산수도 물을 대신해 줄까요? 아닙니다. 탄산수는 물이 아닙니다. 탄산수는 자극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기호식품으로 드실 수는 있어요. 저도 가끔 먹어요. 속 답답하고 이럴 때 저도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냉수 먹지 말라고 하지만 먹지요. 안 먹어요. 근데 이제 회복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만 탈선을 합니다. 술도 먹고 커피도 먹고 저 다 먹어요. 먹는데 내 건강이 무너지지 않을 수준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요. 예를 들면 술을 먹었으면 이번 주에 먹었으면 한 사흘 안 먹고 일주일 안 먹고 이런 식으로 커피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먹고 탄산수도 매일 먹는 게 아니라 속 답답할 때만 먹고 이런 식으로 모든 물질은 도구니까 절대 안 된다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있고 내 건강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는 모든 거를 저는 누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에게 매운 거 먹지 말라고 하지만 가끔 먹어요. 또 우리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하면. 근데 매일 매운 걸 먹지는 않는 거죠. 네, 아름다운 하늘님, 선생님 유튜브에서 햄철 영상 봤던 것 같은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햄철을 엄청 많이 환자들에게 권유하고 있어요. 저도 먹고 있고. 호주에서 한 명 더 응원해요. 어려 보인다. 토마스? 토마스가 누구지? 누가 나한테 반말하지? 인생 약사이십니다. 그쵸. 저도 50이 넘었으니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서 제 삶을 녹여내서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없고. 네. 그래서 나이를 먹는 게 나쁘진 않죠. 정말로. 이 나이를 먹는 게 하나하나 주름살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이 녹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안 보였던 것들이 지금은 보여서 진짜 옛날에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막 화도 나고 너무 슬프고 우울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도 화도 나고 우울하고 슬플 때도 있지만 거기에 빠지지는 않아요. '아 내가 화가 나는구나. 내가 슬프구나.' 요렇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이거는 50이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경험들을 통해서 사유하고
익어지고 탄력성이 생겨야지.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건 하지 마, 저건 하지 마 이런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냥 해봐라. 대신 돌아와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짠맛의 힘이라는 책에서 짠맛의 중요함도 알게 되긴 했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니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소금이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니에요. 밥을 생각해 보세요. 밥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밥을 많이 먹으면 과식하고 살찌고 뭐가 좋아요. 근데 밥을 안 먹으면 또 되게 굶어 죽잖아요. 밥은 죄가 없죠. 밥을 많이 먹는 게 죄고 밥을 안 먹는 게 죄인 것처럼 소금도 죄는 없어요.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금이라고 쓰고 물이라고 부르겠죠. 소금이 뭐예요? 홍수를 불러요. 물을 너무 많이 불러서. 그래서 붓고 혈압 올라요. 근데 제가 관찰한 환자들은 너무나 소금이 나쁘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소금을 너무 안 먹어서 저염식을 해서 가뭄이 들었어요. 쩍쩍 갈라져요. 잠을 못 자요. 머리가 아파요. 생리통이 심해요. 발이 다 갈라져요. 피부가 가려워요. 물이 부족해서. 그 흔한 물이 없어서. 왜? 소금하고 같이 안 먹어서인 거예요. 네. 박현희님, 무릎 뒤쪽 당김 오금이 아픔과 베이컨 항종? 이게 무슨 말이죠? 무릎 뒤쪽이 당긴다는 거잖아요. 오금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육이 당긴다는 거는요. 근육이 수축을 한다는 거는요.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요. 근육이 수축을 한다. 그래서 오그라들어서 안 펴진다. 쥐가 난다. 그쪽으로 가는 혈류가 적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빚이라도 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죽으니까. 빚 내죠. 여러분 추우면 어떡해요? 이불 끌어당기죠. 그쵸? 우리는 뭐가 없으면 강하게, 결핍이 심하면 심할수록 강하게 끌어당겨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살려고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끌어당겼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야 돼요. 가야 돼. 왜냐하면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동물이라서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을 해요. 살려고. 수축을 해야 오니까. 혈액이 나한테 오니까. 근데 수축을 했다가 제자리로 안 가? 그럼 쥐가 나죠. 수축을 했는데 땡겨? 혈액이 부족한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혈액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려고 일어난 거예요. 살려고. 채식, 현미채식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딸이 베지테리안이에요. 딸하고 밥 먹으려면 조금 힘들어요. 뭐 우유도 안 먹고 달걀도 안 먹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딸아이의 그 경험을 존중하거든요. 어떤 경험의 역치가 끝나야 다른 경험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식물로만으로도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물론 들어옵니다. 아미노산이 뭐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다 있잖아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생활 환경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저는 요가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앉아있을 직업이 아니에요. 저 지금 얼마나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지금 내 혈액이 뇌로 다 몰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하는 일이 진짜 아직도 중학교 3학년짜리 딸아이가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려줘야 되고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생방송이 있고 강의가 있고 상담이 있고 친구들하고 교류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는 운동을 안 좋아했는데 이제는 뭐 운동을 해야 근육을 잃지 않으니까 건강하고 싶으니까 골프도 하죠. 요가도 하죠. 등산도 하죠. 에너지 소모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책도 좋아해서 책도 많이 읽고. 저는 채식만으로는 이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동물성 아미노산을 먹는데 만약 여러분께서 저처럼 에너제틱하게 안 산다면 그냥 이렇게 명상하고 산책하고 그냥 사람도 많이 안 만나고 뭐 이런 분들이라면 채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저는 제 욕구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아주 많은 오지랖퍼라서 아직도
50이 넘었는데도 읽고 싶은 책도 많고 보고 싶은 영화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해 주고 싶은 말도 많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동물성 아미노산을 먹는 거죠. 이거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선택인 것 같아요. 채식, 현미채식. 근데 인제 현미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생식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이 너무 점막이 약해 가지고 생식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먹으면 쫙쫙 그런 사람은 화식해야 되고요. 현미가 너무 거칠어서 점막에서 흡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백미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이에요. 이 우주에 이 지구에 너무나 많은 물질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그 삶의 패턴이 있는데 모두 다 그 길로 갈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커 낭종이라는 아이가 무릎 뒤쪽 당김을 낭종이 있으니까 혹이 있으니까 근육이 당기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아요? 뭐 매듭이 있는데 당기죠. 근데 그 낭종이 생긴 이유도 혹이 생기는 이유도 사실은 세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그 실화 탐사대나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보면은 쓰레기 할머니들도 뭐 쓰레기를 막 가득 쌓아 놓고 사는 사람들이나 막 담을 쌓아 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인터뷰해 보면 결국은 외로워서 사랑을 못 받아서 두려워서잖아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막 뭘 쌓아 놓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듯이 세포에 뭐 수종이 생겼다. 물혹이 생겼다. 근종이 생겼다. 낭종이 생겼다. 심지어는 암이 됐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세포 입장에서 봐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왜냐면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이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혹을 쌓아야만이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세포 자체가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 할머니들을 그 고립된 할머니들을 구출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구출할 때 어떻게 해요? "안전하다. 괜찮다." 계속 끊임없이 조금씩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청소해 드리고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 말미에 보면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다시 사랑을 찾는 이런 프로그램 많이 보시죠. 치유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낭종이 생겼다, 혹이 생겼다 이것도 세포가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그 세포를 안심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스스로 세포가 혹을 벗어버려요. 그게 치유예요. 잘라내는 게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너무 큰 혹은 잘라내야 돼요. 사과가 썩었는데 도려내야죠. 그치만 도려내기만 하고 놓으면 또 썩어요. 왜 썩는가 원인을 봐서 그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생존. 살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성격 진짜 이상하잖아요. 뭐 제 성격도 좋은 성격은 아니지만 '저 사람 왜 저래?'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랑받을 그렇게 해야 생존에 유리하다고 해서 형성된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오해한 거죠. 세상이 호기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의심하는 거죠. 세상은 온통 나쁜 놈 투성이고 두려운 거니까 보호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치만 우리가 물론 우리 스스로를 보호도 해야 되지만 세상에는 누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균형이 중요한 거.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밤에 잘 때 무릎 뒤쪽 당기면서 이분 계속 똑같은 질문 하시는데 저한테 정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 그러면서 한 발짝 뭔가 무릎을 치는 알아차림이면 그다음에 또 질문을 하세요. 이게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 스스로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내 안에 질문이 없이 그냥 이렇게 누가 한 말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빠져버려요. 절대 자기 것이 안 돼요. 뭔가 들어오면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 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토해내셔야 돼요. 그때 질문이 와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아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그 경계가 명확할 때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급히 먹으면 내 것이 절대 안 돼요. 꼭꼭꼭꼭
꼭 씹어 먹어야 그게 대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그냥 대충대충 아무거나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아니라 찌꺼기가 되고 지방이 돼요. 그래서 제 얘기는 참고만 하시고 항상 저 약사가 하는 말이 과연 맞을까? 의문을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원래 알고 있던 정보하고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는 지점에서 의문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또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살붙여 나가셔야 점점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소금차 먹을 때 그냥 집에 있는 소금 타서 먹어도 되나요? 예, 그래도 되는데 이와 미원 같은 거 안 돼요. 조미료 들어간 소금은 안 되고 요즘 소금을 워낙 선물들 많이 하셔서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조미료 들어간 소금 말고,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약국에서 제품 파니까 제 제품 사라고 말씀도 드리고, 또 그 제품이 그렇게 짜지가 않고 그야말로 차예요, 차. 그래서 맛있어요. 그래서 먹는, 이왕이면 맛있게 먹는 게 좋고 거기에 항산화제도 넣어 놔서 먹으면 예뻐지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먹는 거예요. 간이 안 좋은데 단백질 파우더 먹어도 되네요. 간이 안 좋으면 단백질 더 드셔야 되죠. 간은 이렇게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장기고요. 혈액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뭐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었어도 재생이 된다. 그래서 간은 재생이 되는데 재생이 되려면 아미노산이 있어야죠, 단백질이. 근데 어떤 단백질이냐가 중요합니다. 이상한 단백질 드시면 안 돼요. 단백질도 가짜가 많아요. 샛별님, 대학생인데 건조형 아토피예요. 가려움증이 심한 건조형 아토피는 약품 영양제는 물부터 채우세요. 금방 공부하셨죠? 건조하다, 가렵다. 물이 없어도 히스타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물부터 채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물은 용질이고 용매고 영양제는 용질인데, 아니 밥을 하려고 해도 좋은 쌀을 쌀을 영양제로 비유해 봅시다. 영양제를, 자, 밥을 하려고 해도 물이 없이 좋은 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1등급 쌀로 물을 조금밖에 없이 그걸로 쌀 한다고 밥이 막 찰지게 맛있게 됩니까? 생쌀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양제든 효과를 보려면 혈액을 가득 채워야 그 영양제가 녹아서 세포까지 혈액을 타고 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보세요. 병원에 입원을 하면 감기에 걸리든 암에 걸리든 무조건 수액 놔요. 왜 그러겠어요? 의사들이 아는 겁니다. 몸에 물이 가득해야 치료가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든 물부터 채우세요. 혈액부터. 네, 노정수님 감사합니다. 김보호님도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김태열님. 50대인데 정수리 머리가 많이 없어서 스트레스인데요. 맥주 효모가 좋다는데 어떤가요? 효과가 있을까요? 물부터 채우세요. 엘리님, 여기. 저도 이 정수리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이제 40, 50대 돼서 여성분들이 여기가 머리가 없잖아요. 아, 이 사람 참 힘들었구나. 이 사람 참 속에 화가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혈액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아까 말했죠.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생존하고 관계가 있다고. 자, 혈액이 부족해요. 내 몸은 60조 개의 세포야. 이 60조 개의 세포가 나라는 하나의 생명체를 유지함에 있어서 혈액이 부족한데, 삶과 죽음에 꼭 필요한 곳으로 먼저 혈액을 보내겠죠. 당연히. 그쵸? 이 머리카락이 사는데 그렇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분은 머리가 빠졌다는, 정수리에 머리가 없다는 거는 혈액이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혈액이 부족한데 간에 혈액이 부족하고 심장, 이 위에 혈액이 부족하고 이런 데 부족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뇌, 눈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중요한 데 먼저 주고, 없어도 사는 데가 어디예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없어도 살죠. 그쵸? 손톱, 발톱 없어도 살죠. 그러니까 혈액이 부족한 사람 머리가 다 빠져요. 그리고 손톱도 다 깨져요.
발가락 다 갈라져요. 이해되시죠? 입술 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머리가 나는 영양제를 살 게 아니라 혈액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서 맥주 효모를 먹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물은 없는데 좋은 쌀만 산다고 해서 밥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생명의 기본은 물이다. 이해되셨죠? 12님. 함소연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혈액의 문제인가요? 검은 머리카락이 흰 머리카락이 되는 이유는 뭐죠? 40대도 젊은데 나이 탓은 아닌 거죠? 아니요. 머리카락은 유전자입니다. 영양 상태도 물론 있겠지만 20대, 10대에도 해치가 있는 사람들 많아요. 호르몬의 문제죠. 멜라닌이라는 색소 뭐 이런 건데 유전적으로 세치가 많은 집안이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또 활성산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거는 빨리 새는 거는 유전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스트레스, 활성산소의 문제이기도 하고 영양 상태의 문제이기도 해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혈액의 문제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오른쪽 옆구리가 아픈데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오른쪽 옆구리가 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담석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담석이라는 실체가 없어도 아픈 사람 많아요. 그걸 이제 한방에서는 간기 울결이라고 하거든요. 간의 기운이 울결, 이렇게 뭉쳤다.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제가 이제 시골집에 살 때 시골집에 이제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지 냉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일러 기사로 오라고 했어요. 보일러에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보일러는 안 돌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보일러 에어가 찼대. 에어. 공기가 찼대요. 그래서 뭐 어떤 걸 해가지고 공기를 싹 빼주니까 다시 방이 따뜻해졌거든요. 최정숙 님이 병원에 갔을 때 혹시 그 쓸개 여기 이런데 담석이라고 돌이 뭉쳐서 거기를 막으면 아플 수가 있는데 담석이 아닌데도 아플 수가 있어요. 왜? 에어가 차서. 에어가 찼다. 이제 보일러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냥 좀 쉽게 말하면 간하고 십이지장 요 사이에 오디 관략근이라고 있어요. 관략근. 항문 관략근이라고 하죠. 식도 관략근이라고 하죠. 이렇게 쫄깃쫄깃해가지고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이런 관략근이라고 하거든요. 담즙을 조절을 하는 데인데 이게 내장근이거든요. 이런 팔다리는 골격근이고 속에 있는 걸 내장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장근이 이렇게 수축을 해요. 왜? 아니 지금 사냐 죽냐 이러고 있는데 담즙이 나온다는 건 소화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지금 소화시킬 때냐 이거죠. 그러니까 밸브를 막아버려요. 우리 몸. 스트레스 받으면 위산도 잘 안 나오게 하고 이렇게 소화시키는 그 관들을 다 막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또는 혈액 약을 좀 먹어서 혈액에 찌꺼기가 많다거나 이러면 어쨌든 여기가 막혔을 수도 있고 이렇게 수축이 돼서 잘 안 흘릴 수가 있어요. 안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리고 교감신경을 안정시켜드리는 식품 같은 걸 추천해드리고 굳이 식품 의존 안 하도 호흡을 한다거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한다거나 하면 없어지기도 해요. 11년차 케미 선생님과 실장님의 인품의 민낯 아름다운 인연. 그쵸. 저도 우리 실장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이고 우리 약사님 들어오셨네. 최현선 약사님. 아산 큰마음 약국에서 약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너무 인복이 있어가지고 우리 약사님이 제 대신에 약국을 너무 꼼꼼하게 잘 운영을 하고 계셔서 제가 믿고 서울도 갔다 부산도 갔다 그러고 있습니다. 선생님 응원합니다. 아침마당에서도. 네, 아침마당은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방송 경력이 꽤 됐어요. 거의 10년쯤 다 돼가고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제 패널에서 시작을 해서 근데 제가 나가는 프로그램을 교양이라고 해요. 예능은 막 재밌는 프로그램이고
교양은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인데 뭐 쉽게 말해서 단역부터 시작을 한 거죠. 병풍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예능에서 말고 교양에서 이런 약사나 의사나 전문가들이 가장 성공하는 프로그램이 아침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인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아침마당에 나갔다는 거는. 근데 그것도 1년 동안 내내 이렇게 고정으로 나갔으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다른 프로그램은 작가 의존도가 높아요. 작가들이 이렇게 좀 쓰면은 저희가 좀 첨언을 해서 대본을 만드는데 아침마당 같은 경우는 연사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대본을 구성하고 그거를 작가님들이 조금 맛깔나게 손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본은 제가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침마당을 제가 애정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갈지는 모르지만 또 그 프로그램에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알아봐 주셨고 또 이렇게 와 계신 것 같아요. 네. 박사님 유튜브 열심히 봤는데 라이브는 처음이에요. 저도 라이브가 처음이라 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2월 12월 달 11월 달에 강의를 엄청 많이 나갔거든요. 코로나가 막 풀려 가지고 강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전국으로 강의를 다녔는데 그분들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저한테 막 질문을 하고 싶은데 다음 강의가 또 있으니까 제가 그 질문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아 이분들의 궁금함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한 게 유튜브 라이브였어요. '여기 오셔서 2시간 동안 원 없이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강의한 후기로 이렇게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니까 뭐든지 해야 그다음 단계가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유튜브 라이브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저는 이런 거는 연예인 아이돌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니까 또 이렇게 또 궁금한 거 들어봐 주시고 하니까 또 재밌네요. 약사님의 철학과 관점의 경의를 표합니다. 아니 저는 그 조화와 균형이라는 말을 던져서 거기에 맞게 살게 되었는지 살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조화와 균형이 참 마음에 들고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또 약 공부할 때, 마음 공부할 때 모든 것을 이 관점에 넣어 보면은 안 풀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고 김아진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김아진 선생님은 그 성악하시는 분인데 아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김아진 선생님하고 저는 제가 익산에 있을 때 만난 그 발성을 하시는 선생님인데 저랑 좀 에너지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가 쪼끔 여유가 되면 힐링 캠프 같은 걸 할 거예요. 1 박 2일 힐링 캠프 또는 해외 힐링 캠프 이런 걸 할 텐데 김아진 선생님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셔서 이 발성도 좀 배우고 호흡도 좀 배우고 그러자고 같이 모여서 좋은 일 하자고 얼마 전에 만나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에너지를 나누고 그거를 또 확장시키고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고 그때 또 도파민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진솔한 이 약사님. 공감되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 예 절대적인 것은 그쵸.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인제 살다 보면 절대적인 게 있을 수도 있을까요? 사람 사는 세상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노점수님 네. 바쁘신가 보구나.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골다공증 초기에 약으로 치료가 되는지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 골다공증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병의 관점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골다공증이 왜 일어났나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냥 '골다공증을 어떻게 해결할까?' 요러면 답이 안 나와요. 실제로 병원에서 주는 골다공증 약이 대안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왜 일어났느냐를 먼저 사유해야 되는데, 뼈는 칼슘의 저장고잖아요. 칼슘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한 거고. 근데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왔다? 왜 빠져나왔을까요? 안 먹어서 빠져나왔을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안 먹어도 그 골다공증이 별로 없어요. 나이를 먹어서, 이게 골다공증도 일종의 노화인데, 노화는 맞는데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왔을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꼭 필요한 것에 쓰이느라고 빠져나왔는데, 이 칼슘이 뼈에 있으려고 우리가 저장하는 게 아니라, 뼈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뼈에서 칼슘이 나와서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일을 하는 거는 바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에요. 아까 말했죠. 우리는 동물이라서 근육이 수축을 해야 된다고. 수축과 이완을 해야 된다고. 자, 근데 근육이 수축을 하려면 칼슘이 필요해요. 칼슘이 없으면 루게릭처럼 근육이 안 움직여요. 그쵸? 근데 우리 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한번 써보실래요? 우리 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은 곳이 심장이에요. 심장에 칼슘이 없으면 심장이 멈춰버려요. 그쵸? 심장은 1초라도 쉽니까? 안 쉬잖아요. 24시간 때문에. 심장이 쉬면 우린 죽잖아요. 왜? 피가 안 가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혈액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혈액이 없으면 생명활동 못한다. 혈액이 중요하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이 존재하는 이유도 온 세포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한 건데, 심장이 멈춘다? 죽는 거잖아요. 심장이 왜 멈추냐? 수축을 안 해서. 왜 수축을 못하냐? 칼슘이 없어. 그래서 골다공증이 오는 이유는 근육을 수축시켜야 되는데 칼슘이 부족하니까 뼈에서 써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골다공증이 낫죠. 심장마비로 죽는 것보다는. 자, 뼈는 튼튼한데 근육이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 젊은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40대 젊은 청년, 어제까지도 쌀을 한 가마를 쥐었던 사람이 심장이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골다공증도 결국은 뭐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 이런 관점 전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관점 전환이 있어야만이 치유가 시작이 돼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셔야지 평화롭고, 평화로울 때 교감신경이 안정이 되고 치료율이 높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증에 걸렸대. 어떡해. 나 늙었나 봐. 두려워. 무서워. 짜증나. 이러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뼈로 잘 안 가요. 뼈로. 그쵸? 그래서 아까 질문이 뭐였지? 골다공증 초기에, 그래서 저는 골다공증에 처방이 나오는 약이 파골세포를, 그러니까 뼈는요, 이게 한번 생긴 뼈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뼈도 끊임없이 리모델링을 해요. 낡은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다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다 쓴 세포라고 해야 되나? 낡은 벽돌은 파골세포가 가서 이렇게 뜯어야 돼요. 우리가 도배를 리모델링을 할 때, 자, 도배 장판을 해야겠다 하면은 원래 기존에 있던 도배랑 장판 뜯어내야죠. 그 위에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깨끗하게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뼈를 재생을 하려면 파골세포가 가서 뼈를 뜯어내야 돼. 이거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비워야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골세포가 뼈를 부숴주고요. 그 자리에 조골세포가 가서 뼈를 깨끗하게 신설을 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골다공증 약이 파골세포를 막아요. 그러니까 도배를 새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골다공증 치료는 아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골다공증 치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그 뼈를 재생할 수 있는 물질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콜라겐이라든가 칼슘, 마그네슘이라든가 항산화 기름이라든가 그리고 비타민 D라든가 이런 것을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아주 골다공증이 심할 때는 굉장히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심장은 발랑발랑 뛰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칼슘 소모가 많으니까 뼈에서 칼슘이 막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을 안정시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골다공증은 화병이에요, 화병. 다 뺏은 거예요. 막 불태워버린 거예요. 뼈에 있는 영양소까지. 아껴 씁시다. 체력을 안배하려면 평화로워야 돼요. 아무리 내가 뭐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에너지가 안 쓰는 게 아니라 내 내부에서 쓰는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돼요. 우리가 움직임 때만 에너지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서 분노, 증오, 원망, 우울 이런 게 있으면 끊임없이 이게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굉장히 그 마음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거를 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이제 오지랖한데 이만큼 알고 이만큼 알았다고 표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 내가 이걸 좀 진작 알았더라면 훨씬 평화롭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 밑에 세대들, 내 딸들, 내 아들들, 내 후배들한테 막 알려주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책을 읽다가 또는 내가 깨달은 게 있으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카카오 스토리에 계속 단상을 적어 올리거든요. 누구라도 내 글을 보고 내가 겪었던 아픔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다면 그게 기여잖아요, 기여. 세상에 좀 기여를 하고 싶어서. 근데 요즘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사람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고 프로그램도 좀 하고 싶고 앞으로 제 노후는 그런 일로 확장될 것 같아요. 약은 저 말고도 공부한 사람이 많잖아요. 마음도 저 말고도 공부한 사람 많죠. 뭐 심리학자도 있고 뭐 목사님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 몸도 알고 마음도 아시는 분들은 좀 적잖아요. 그래서 저는 몸과 마음과 약 이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몸만 안다고 몸만 알아도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만 안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약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니까. 몸을 알고 마음을 알고 물질을 알고 그걸 연결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저는 진솔한 사람이 되고 싶죠. 좀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요.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리산님 감사합니다. 지리산 그리나인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추자님 첫방을 통하여 문우전화가 폭주할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근데 제가 인제 많이 노출이 된 사람이다 보니까 약국에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 많은 전화를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상담료를 만들어 놨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인제 관문이에요. 50,000 원을 내셔야 예 저랑 연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많은 전화를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공부할 시간도 없고 상담할 시간도 없어서 근데 인제 상담료 내고 들어오시면 그다음부터는 상담료는 안 받아요. 이제 제품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굳이 상담료를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이해를 하시고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혹시 하시게 된다면 항우울제 약 중에 변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몸의 수분을 말리는 것일까요? 히스타민제가 콧물을 말리는 것처럼 바쁘신 와중에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름다운 하느님 맞습니다. 항우울제가 히스타민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우울제 드시는 분들이 변비가 많이 와요. 리혜숙님
오메 누구신가요? 약사님 라이브 생각. 왜 깜짝 놀라세요? 옆에 있는 것처럼 친근합니다. 그렇죠. 제가 동네 약사로 시작을 했잖아요.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에서 약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남원의료원이라는 그 춘향이 사는 데 있죠. 그 남원의료원에서 병원 약사 2년 하고 익산에서 근무약사 하다가 제가 태어난 곳 완주군에서 약국 하다가 익산에서 또 하다가 지금은 천안 아산에 있으니까 완전 시골 출신이죠. 출세했어요, 출세. 약사계의 아이돌이시면 아이들이 욕하겠네. 예. 저 힐링 캠프 하시면 함소연님께서 참석하신다고. 예, 참석해 주세요. 김지은님 안녕하세요. 우울과 불안 증상이 재발하여 항우울제를 3개월가량 먹고 있는데 증상은 2주 만에 완화됐어요. 병원에서 증상 소멸 후에도 3개월에서 6개월 길게 1년도 지속하는 걸 권한다고 하는데 약사님의 견해도 궁금합니다. 한 달 안으로 끊어보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울이 나쁜 걸까요? 불안이 나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이유가 있듯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불안도 사실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감정이에요. 만약 우리가 불안하지 않았더라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불안하지 않았더라면 협업을 했을까요? 불안하니까 연대하고 협업하잖아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도망가. 불안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호랑이한테 잡혀먹었겠죠. 자, 우울도 나쁜 걸까요? 적당한 우울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필요하니까 생긴 거고요. 우울해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서 그 번잡한 외부 세상하고 약간 단절하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잘 가고 있나?'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또는 질병이 있을 때도 막 나다니면 나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을 때는 좀 웅크리고 질병에 집중하면서 치유 에너지를 몰아주고. 그래서 저는 불안하고 우울이 나쁜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밥이 나쁜 게 아니라 밥을 많이 먹는 게 나쁜 거잖아요. 그쵸? 불안이 나쁜 게 아니라 불안을 키우고 불안에 휩싸이는 게 나쁜 거죠. 우울이 나쁜 게 아니라 우울감을 키우고 우울에 휩싸이는 게 나쁜 거기 때문에 김지은 씨가 우울과 불안 증상을 약으로 다스렸잖아요.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약을 드신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었어요. 근데 약으로 자꾸 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 어디서 왔는지, 혹시 내가 잘못된 신념 때문에 키운 건 아닌지, 또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현재 진행형으로 끌고 오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불안의 근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스스로를 치유했으면 좋겠어요. 우울도 마찬가지죠. 이 우울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만든 건지, 사회에서 나한테 억압한 건지, 주입된 건지. 그쵸? 그러면 하나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라고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저라고 우울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불안하고 우울해요. 그러나 그 불안과 우울을 관찰자 시점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지은 씨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완전히 끊지는 마시고 그 선생님하고도 끊임없이 상담을 하면서 내부 성찰, 지은 씨가 내면의 성찰을 하면서 두 개가 병용이 돼야 돼요. 병용이 되면서 약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나 우울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마음의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만약 마음의 문제로만 보면 약이 왜 처방돼요? 그쵸? 그래서 불안과 우울이 몸의 문제일 수도 있거나 아까 충분히 말씀드린 혈액 부족, 호르몬, 결핍 뭐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몸도 치료해 보세요. 운동을 한다거나 좋은 영양제를 먹는다거나 좋은 식습관, 맛있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균형을 찾아보시면 전화위복이 되실 거예요, 지은 씨.
지리사님, 뼈도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들 하시. 아유, 제 말이 뼈도 되고 살이 됐어요? 양양준호님, 아유, 진짜 시간이 빨리 가네요. 얼굴이 뜨거우면 여드름이 더 심하게 되고, 당연하죠. 열은 염증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만든 영상도 있는데요. 열을 한문으로 쓰면 불화예요. 자, 염증을 한문으로 쓰면 불화가 두 개예요. 뜨거우면 익어요. 익는 게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올라오면은 염증이 잘 생기죠. 열 받으면 아프잖아요. 염증, 스트레스, 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열기를 빼내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교감신경을, 자, 교감신경 흥분됐다? 열받았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AGO729님, 사이다보다 시원한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약사님. 자세한 설명. 제가 이렇습니다. 50대 아줌마도 사랑받습니다. 85 넘은 노인인데 10시까지인데요. 우리 딸이 왜 이렇게 안 끝나냐고. 8시에서 10시, 다음에는 1시간만 할게요. 아, 그래. 유튜브 라이브는 1시간 정도 하는 건가 봐요. 85 넘은 노인인데 입맛이 너무 없어서 잘 안 드세요. 혈압약 하나 드시는데 입맛 돋구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종합 비타민은 불쏘시개예요. 불쏘시개. 그래서 입맛이 없는 분들에게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오히려 타올라서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불과 물, 음과 양, 이 균형으로 이루어지는 거든요. 불은 에너지고 음은 혈액이에요. 입맛이 너무 없다는 거는 혈액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혈액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을 드셔야 혈액을 기름 삼아서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우리 등잔불 있잖아요. 등잔불, 심지, 불꽃. 근데 그 밑에 기름이 있단 말이에요. 기름 없이 불꽃이 어떻게 나요? 기름을 채워야 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불을 이렇게 에너지를 낸다? 불을 지핀다? 원기 회복, 기가 에너지잖아요. 그거보다는 기름을 넣는 것이 저는 훨씬, 우리 몸의 70%가 물이니까. 이혜숙님, 새벽에 왼쪽 가슴이 갑자기 쪼여드는 느낌이 들어서 잠을 깬 적이 있어요. 왼쪽 가슴은 심장이잖아요. 지나치게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제로 심장 협심증이라고 해가지고 관상동맥이 이렇게 조여들 수가 있거든요. 한 번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그러면 병원에 가봐야죠. 그렇죠? 할머니께서 골다공증약을 몇 년 드시다가 지난달에 6개월마다 맞는 골다공증 주사를 맞았는데 그것도 안 좋을까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아까도 말한 절대적인 게 없듯이 모든 물질은 도구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건 먹는 겁니다. 비타민 D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사가 더 좋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단은 먹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잘 안 될 때 주사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주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요. 100년도 채 안 됐어요. 우리의 DNA는 주사에 낯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부작용이 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먹는 거. 우리가 먹는 걸 통해서 나쁜 거는 몸 밖으로 빼고, 우리가 설사를 하는 것도 그래요. 설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만성 설사는 나쁜 거죠. 뭐든지 지나치면 나쁜데 뭔가 잘못 먹었다. 그러면 이 잘못 먹었을 때 나쁜 것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밖으로 내보내는 게 설사거든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유가 있고 생존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약도 먹는 게 좋냐, 뭐 주사가 좋냐, 이거는 환자 상태에 따라 틀린 거예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다공증도 몸에 보내는 신호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골다공증 약이 호르몬 조절을 해줄 뿐이지 뼈를 재생하는 원료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있어서 핵심은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제가 생각할 때 콜라겐도 드리고 미네랄도 드리고 비타민 D도 드리고
장기적으로 하시면 좋아지실 수 있어요. 김동선님, 약사님의 마인드가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전국 쪽 인지도에 비해 5만 원이 너무 소박하게 느껴졌사옵니다. 선생님의 따스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저기 5만 원이 많다고 해가지고 환불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막 고소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었죠. 근데 그런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대부분은 우리 승승장군님처럼 같이 에너지 공유하면서 되게 행복해 하시거든요. 만족해 하시고 저희 고객 리스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건강 챙기는 게 일이니까 언제든지 저희 고객이 되시면 제 그 전용 전화가 있어요. 개인 전화는 따로 있고요. 상담 전용 전화가 있는데 물론 퇴근하면 잘 안 보죠. 못 보죠. 저도 제 사생활이 있으니까 뭐 밤낮없이 일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 11시에서 한 5시 정도를 상담 시간으로 정해 놓는데요. 그 시간에 전화를 하시면 제가 받아요. 근데 제가 강의 중이거나 방송 중이면 못 받잖아요. 그럼 부재중이 찍혀요. 그러면 제가 다시 전화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또 그 전화에 톡이나 문자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할 때 문자 넣어주시고 톡 주시면 또 제가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 환자분들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약사님 나이를 거꾸로 드시나 봅니다. 아, 그게 아니라 앞머리를 좀 내렸더니 좀 영해 보이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사 맞아야 하나 생각했는데 영양제로 구입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주사는 먹는 걸로 안 될 때 쓰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영양제 잊지 않고 꾸준히 먹는 방법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이 업무를 하다 보니 제가 건강해야 되겠다는 그 강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영양제가 이제 굴러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자마자 먹는 영양제, 일어나자마자 먹는 영양제, 운동 갔다 와서 먹는 영양제, 약국에 출근해서 상담하면서 먹는 영양제, 퇴근하면서 먹는 영양제, 잘 때 먹는 영양제 이런 식으로 루틴이 돼 있어요. 많이 먹어요. 저 먹는 거 보면 깜짝 놀랄걸요. 한번 그 어떤 모 방송에서 제 루틴을 찍겠다고 저를 따라온 적이 있었는데 약사님 이렇게 많이 먹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어서 이 정도예요. 우리 배아람 약사님 들어오셨네요. 저는 되게 이렇게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배아람 약사님도 저 익산에 있을 때 근무 약사님으로 계셨었어요. 지금도 잘 교류하고 너무 예쁜 후배님이죠. 우리 배아람 약사님은 여자여가지고 저는 막 보이시한데 막 보이는 대로 입고 다니고 막 털털털한데 우리 아람 약사님은 예쁜 거. 그래가지고 아람이 때문에 눈호강을 많이 했었어요. 뭘 하나를 해도 아람이는 안 예쁘면 안 사요. 나는 편리한 거 이런 것만 사는데 지루한 운동 시간인데 약사님 라이브 듣고 있으니 시간이 정말 빨리빨리 가네요. 철분제는 함부로 먹으면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검사 없이 그냥 먹어도 되나요? 철분제도 종류가 있어요. 이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철분제가 있는데 그걸 산화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철분은 저렴해요. 국가에서 보험으로 하는 철분제고 그 철분제는 반드시 피검사 해가지고 빈혈 수치가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먹는데요.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약을 먹으면 산화 스트레스라고 철분제가 우리 혈관을 녹슬게 해요. 그래서 오히려 치매 발병률이 높고 혈관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분제는 저는 권하진 않고요. 그 햄철이라고 있어요. 햄철이라고 몸에 필요한 만큼만 흡수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나가버리는 그런 철분제, 안전한 그 철분제를 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하나 알았을 때 좀 더 깊숙이 알면 불안함이 없는데 딱 하나만 알면 그 뒤에 또 뭐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철분이 과다하면은 안 좋아요. 혈액이 너무 끈적끈적하고 녹슬어 버려서 나쁜 일이 생기거든요. 철분 과다도 있어요, 실제로.
네, 의사 선생님께서도 내면의 힘을 같이 키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공황장애가 우울로 번져 불안 증세에 무기로 빠졌었는데 그 불안함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2달 만에 다시 불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 뇌는 우리를 지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생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 번 겪었던 일을 다시는 겪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한 번 겪었던 일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과하게 회로가 형성되는 게 있대요. 과하게. 그러니까 지금 지은 씨가 공황장애가 우울로 번져 불안으로 이렇게 빠졌던 게 뇌에서 과민 반응을 한 거죠. 그 솥단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솥단지 보고 놀란다고. 그러니까 지은 씨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막 놀라면 지은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을 깨우쳐 주셔야 돼요. 객관화시켜서. 지은아 괜찮아 이러면 뇌가 다시 또 재편집이 돼요. 과하게 반응해가지고 했다가 괜찮구나 해가지고 다시 회로가 재편성이 되거든요. 지은 씨가 병원에 가셔서 약 처방 받으신 건 잘했는데 이런 고민이 없다면 계속 약만 드시고 계시다가 진짜로 뇌 회로가 거기에 고정되어 버리면 약을 끊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내면의 힘을 키우고 이런 또 저와 인연이 되어서 이런 얘기도 듣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은 씨는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잘할 것 같아요. 김동선님, 제가 혈액이 부족한 듯한데 혈액 영양제는 철분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요, 철분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미노산, 미네랄, 조혈제 이런 것들을 말해요. 우리가 혈액이 부족해서 혈액이 부족하고 빈혈로 팍 쓰러졌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철분제만 주진 않잖아요. 수액제 주잖아요. 그런 수액제 같은 그 물에다가 뭘 탔잖아요. 미네랄,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에요. 철분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중에서 이렇게 처방으로 나오는 산화철, 이가철 이런 거 드시면 오히려 산화적 스트레스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혈제, 햄철 권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재인님, 오메가3 챙겨 먹을까 했는데 의사마다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여자는 가슴에 샘이 생기거나 자궁 등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영양제를 많이 먹는 게 조심스럽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오메가3가 조심스럽다고요? 오메가3는 들기름 같은 건데요. 글쎄요. 오메가3는 의사들도 많이 먹고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가슴에 샘이 생기거나 자궁 등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지 아직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못 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오메가6는 너무 많이 먹고 오메가3는 부족해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오메가3를 권하고 있기는 한데 누구나 오메가3를 먹을 필요는 없어요. 식단에서 오메가3를 충분히 들어오면 굳이 먹을 필요는 없고 저는 오히려 더 항산화 오메가6를 더 많이 권하는 편이거든요. 세포막을 활성산소를 없애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의 오메가6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은 있는데 이재인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뭐 저희 고객이시면은 저한테 따로 개톡 주시면 제가 같이 고민해봐 드릴게요. 요정님, 약사님도 데일밴드 캐릭터 있는 거 좋아하시나요? 우리 딸아이가 좋아하죠. 저는 엄마가 약사님 팬인 딸 성인재입니다. 네. 데일밴드를 좋아할 나이는 아니죠? 모아철은 괜찮나? 예, 모아철도 괜찮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을 채우는 게 철분제만은 아니에요. 아그밀이나 비사큐 같은 제품들 장기 복용하면 몸에 많이 안 좋을까요? 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변비가 더 심해진다거나 약 없이 배변 활동을 못한다거나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마그밀이나 비사큐 같은 제품은 급할 때 쓰는 그런 제품이지 평생 먹어서는 안 돼요. 약사님이 저는 너무 잘 체하는데 그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참
지금 9시 48분이니까 이제 질문은 이제 그만 받을게요. 오늘 첫 방송인데도 질문이 너무 터져 나와서, 제가 참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기 잘했다. 여러분들은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몇 번 했으면 좋겠는지 그거 한번 써봐 주세요. 근데 2시간은 좀 힘들긴 하네요. 저 혼자 2시간을 막 말하려니까 힘들긴 하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줄일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잘 체하는데 그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타이레놀 먹어야 뱃속에서 꼬르륵 하고 내려갔는데, 두통약 많이 먹으면 치매 온 데서 하루 종일 잠을 자요. 정말 두통약이 치매 유발하는지요? 두통약이 치매를 유발하려면 엄청 많이 먹어야 될 거예요. 문제는 두통의 신호를 무시해서 치매가 오겠죠. 두통이 오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무시했으니까 두통, 뇌에 뭐가 균형이 깨졌다고 신호를 보내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살면 뇌세포가 망가지겠죠. 많은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감신경 안정시키는 약은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어요. 저는 이제 송과체라는 약 많이 쓰고요. 신이 라파 해소 이런 자연치유 제품으로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송과체가 부부싸움 했을 때 드시면 쫙 가라앉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폐경 맞으면서 골다공증 진단 받았고요. 갱년기 증상으로 1년 고생하다가 결국 부인과에서 크리멘정 복용 시작했어요. 크리멘정으로도 골밀도 좋아. 네, 여성 호르몬이 있어야 골밀도가 상승이 된다는 논문은 아주 많으니까요. 크리멘 드시면서도 골밀도가 좋아질 수 있는데, 이 호르몬제는 5년 이상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65세 이상도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제로만 골다공증을 치료하시려고 하면 큰 오산이에요. 약은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거라고, 도구로서 너무 힘드니까 쓰는 거지, 계속 호르몬제로 조절하시면 이 호르몬제의 부작용이 혈전이나 유방암이거든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지. 그러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시간은 좀 짧은 것 같아요. 이틀에 한 번이요? 라이브 짧게 자주요? 한 달에 1시간, 한 달에 1시간?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짧죠? 많이 만나고 싶지만 월 4회만 만나도 저는 아주 신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주 1회 하는 거 가능할까요? 우리 딸이요? 빨리 끝내래요. 이게 딸방이거든요. 제 방에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이 유튜브 라이브 안 돼가지고 우리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딸 방에 와서 하니까 빨리 이 방에서 나가라고.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후기 남겨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45명이나 안 나가고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상 이렇게 우리 딸이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주실 거거든요. 그렇죠? 해주실 거죠? 끄세요. 그러면 또 한번 재시청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우리 딸이 이거를 잘라서 쇼츠로 만들어 주실 거죠? 빨리 끄세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래요. 그래서 유튜브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해보니까 재밌네요. 자, 그러면 오늘 너무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는 우리 딸도 출연시킬까요? 축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연양이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있어주시는 우리 혜진씨, 또 박경님, 이재희님, 조셰핀님,
일리님, 소연님, 이 누구예요? 입학 축하하시는 분 이름만 보여줘. 아지오 729님, 강희정님, 연진님, 현선님, 지리사님, 감사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볼게요. 네, 시간 될 때마다 유튜브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별로 안 어려우니까 질문 모아서 시간 될 때마다 해볼게요. 인사하고 가야지. 너도 인사해. 아, 싫어. 자, 들어가도 되겠죠? 안녕. 자, 슝! 사라집니다.